횡성군의 통합봉사단체인 횡성행복봉사공동체가 1365 출동 헬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전화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기업 유치 지원 분야에서 2위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경북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구제역 원천 차단을 위해 주요 진출입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포항시가 중앙도서관 완공을 앞두고 도서관 명칭을 시민공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용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부천시가 버스 정류소와 골목길에 도로명 주소 안내 도면을 설치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독일의 과학 소설가 에른스트 페터피셔는 어느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상 낭만주의자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이야말로 한편으론 과학적인 질문이기도 했다. 가령 비누 거품이 어떻게 셔츠를 하얗게 만드는지, 왜 샴페인을 따는 순간 병 주위로 옅은 안개가 만들어지는지, 왜 별들은 반짝이는지, 왜 한낮에는 파랗던 하늘이 석양 무렵이면 붉게 물드는지 등은 가장 과학적인 질문이기도 했다라고 말입니다. 낭만적인 질문이 과학과 멀지 않고 과학적인 질문이 낭만과 멀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낭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과학으로, 또 과학으로 잘 안 풀리는 건 낭만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성과 감성이 다 새해를 더 즐겁게 해줄 것이라 믿고 생활하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은 흩어져 있는 봉사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공동체가 1365 출동 헬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나 주변 분들이 전화를 하면 가장 적합한 봉사단체를 연결해 줍니다. 1년 365일 운영되는 출동 헬프 콜센터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웃 발생 시 적합한 봉사단체를 연계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복봉사공동체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행복봉사공동체를 통해 희망횡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횡성군은 자원봉사단체 간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환경 순위에서 기업 유치 지원 분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4년도 기업 환경 순위 평가에 의하면 횡성군은 공장 설립, 규제 개선 실적, 기업 유치 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6개 지표 규제도를 측정한 결과 기업 유치 지원 분야에서 85점의 점수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횡성군은 그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장 설립 원스톱 서비스제와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 기업애로 상담 창구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민선 6기 들어 11개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창조경제는 현 정부의 패러다임인데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공약이기도 한데요. 횡성군도 이에 발맞춰 미래창조 융합포럼을 개최하고 도농융복합이라는 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국 최고의 도농복합도시,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이라는 군정 목표와 함께 민선 6기 횡성군정의 또 다른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횡성군이 새해 시작부터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실질적 수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직속 사단법인 미래창조융합협회와 MOU 체결과 미래창조융합 포럼을 개최하고 군정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 구축에 나섰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직속법인인 미래창조융합과 MOU를 체결하여 창조융합 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에 전념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도권 행성을 앞당기는 데 이 포럼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횡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약 30여 명의 미래창조융합협회 회원들과 함께 양 기관 소개와 MOU 체결식과 포럼을 개최한 횡성군은 카베온 김병직 대표의 PLC 농업공장, 이장문 대표의 축사용 엘리베이터와 첨단 모터 등 다양한 도농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정보 교류와 함께 횡성군 핵심 사업인 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로 창조융합 기술 지원과 기업 유치에 협력하고 친환경 도시 개선을 위한 상호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동시에 양 기관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통한 친선 교류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사에 상호 협력하며 동반자 관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로 전국 최고의 도농복합 도시를 향한 도약의 보탬이 될 정보와 방향성을 확보하고 향후 진행될 횡성군 창조경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시 IT센터와 도농복합센터 운영 등에 함께하기로 한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로 상생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지금 창조경제 혁신 클러스터라는 우리 군수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사실 그 창조경제 혁신 클러스터라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횡성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미래부의 그 창조경제의 모델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예산과 사업을 횡성군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희 협회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 횡성군에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약 80억 원의 사업비로 첨단 건물을 신축해 조성될 창조경제 혁신 클러스터. 클러스터 내 벤처 소호기업 육성 지원센터, 농식품 기업 네트워크 협력센터, 관광 휴양 협력 지원센터 등 빼곡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는 횡성군은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수도권 횡성시대를 향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계획입니다. 벤처와 소기업, 전문기업과 중대형 기업 간의 협력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창조경제 협력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한층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창조융합협회라는 든든한 동반자의 만남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HSTV 전윤입니다. 경북 지역의 구제역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인터체인지와 국도 등 주요 관문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영주시는 24시간 비상방역 체제를 구축해 AI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와 축산시설 및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관리지구 특별관리 및 취약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모임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화 예찰반을 편성해 읍면동 단위 가축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속적인 구지역 백신 접종과 함께 시료 채취로 방역을 강화하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 홍보를 하는 등 차단 방역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오늘 10월이면 포항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현재 옛 포항시청사 자리에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포항시는 시립도서관이 시민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명칭 시민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포항시립중앙도서관이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도서관 명칭 대시민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포항시 또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27일까지 응모하시면 됩니다. 한편 총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는 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 일반 자료실, 문화 강좌실, 보관 서고, 시민 편의 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발맞춰 포항시립도서관은 올해 주요 시책 사업으로 도서관 회원 증진과 작은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1시민 1회원증 갖기 운동과 독서 인증제를 도입, 시민 독서 진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유도하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 문화를 전파해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조성된 3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통해 생활 근거지에서 누구나 쉽게 지식을 습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산 오색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인증하는 전국 우수전통시장 7곳 가운데 하나로 인증받았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산 오색시장은 낙후시설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산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금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오산 전통시장은 3일과 8일이 들어간 날마다 장이 열리는 5일장입니다. 예전에는 38장으로 불리곤 했었는데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11월 오색시장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산 오색시장은 맘스마켓, 38 문화야시장, 세일데이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양심저울, 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인근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인증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전국 우수 전통시장 7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수시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우수시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그 문광형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저희가 그 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지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더 아주 발전되는 오색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7일 오색시장의 우수 전통시장 선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이 고객 지원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우수 전통시장 인증 현판은 총 3개가 설치되며 오색시장 진입로 앞쪽과 시장 내 공용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됩니다. 이로써 오산 오색시장은 높은 고객 만족도와 신뢰가 쌓여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습하고 어두웠던 길이 걷고 싶은 길로 바뀌었습니다. 부천시의 마을미술 프로젝트인 걷고 싶은 장미로 가는 길이 완공됐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미술 작가들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가 더 큽니다.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한 장미로 가는 길 구경해 보시죠. 반짝이는 하트 모양의 아치와 연결된 벤치, 의자에 앉는 순간 누구나 달콤한 사랑을 고백받습니다. 낡은 벽돌 공장은 알록달록 화사한 색상의 옷을 갈아입었고 벽면의 귀여운 캐릭터는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근사한 조형물로 변신한 공장 굴뚝,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담은 대형 장미까지 도당동에 위치한 부천로 354번 길, 일명 걷고 싶은 장미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아름다운 맵이 주관한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미술작가와 마을 주민들이 작품 디자인에서 설치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이 적용돼 주변 환경도 밝아졌고 야간에는 조명이 비쳐 동네 분위기도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시는 미술 프로젝트로 새롭게 단장한 이번 거리가 장미공원과 더불어 연인과 가족의 사랑을 받는 데이트 코스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당동 마을 공동체 사업인 판타박스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인데요.
부천시는 버스 정류소와 좁은 골목길에도 도로명 주소 안내 도면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가 길주로와 중동로, 부천로 등 보행 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 버스 정거장 50개소에 도로명 주소 안내 도면을 설치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도면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건물명과 도로명을 기록한 도면으로 보행자와 버스 이용객들이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고 보다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 도로가 인도 등에도 도로 명판을 설치하고 지역 내 초중 고등학교 52개소에는 야간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을 부착해 보행자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레 해당 도로명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도로 명판이 대부분 차량이 다니는 대로에 집중돼 있어 보행자가 도로 명판을 활용해 길을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며 앞으로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의 벽면형 도로 명판을 확대해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지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겨울에는 더없이 한적했던 산골마을인 상옥 슬로우시티가 요즘 썰매장 덕분에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장한 이래로 16일 만에 13,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온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썰매장을 찾게 만드는 매력은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죽장 상옥마을에 자리한 전통 썰매장이 개장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얼음을 가르며 신나게 달려볼까요? 농촌사회 전통 문화인 얼음 썰매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지만 전국 최고의 친환경 마을을 추구하는 상옥 슬로우시티에서는 그 이야기가 다른데요. 2008년부터 운영된 얼음 썰매장은 매년 2만 명 이상이 다녀갈 만큼 겨울철 놀이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얼음판 위에서 사람들이 썰매를 타고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타던 전통 얼음 썰매, 발로 타는 스케이팅이 아니고 나무로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타던 그런 얼음 썰매를 가지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 보니까 여기가 갖춰진 곳은 아닌데요. 옛날에 이게 뭘 쓰던 곳을 지금 모르셨나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논이입니다. 우리 봄에는 여기 벼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이제 수확해가지고 한 뒤에 저희들이 이제 흙가리를 해가지고 물을 가둬서 이렇게 지금 얼음 전통 썰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얼음 썰매의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피드를 즐기고 있는데요. 아이들만큼이나 신난 어른들도 추억을 떠올리며 얼음 위를 달려봅니다. 아니, 아이고야! 아니, 제가 너무 잘 타셔가지고요. 어머, 나 저기서부터 따라하는데 제가 이 속도를 따라오지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잘 타시네요. 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이제 어릴 때 스케이트, 스게또, 사투리로 그걸 많이 탔습니다. 야, 지금은 이렇게 탈 수 있는 곳이 잘 없잖아요. 네, 없죠. 진짜 이게 여기 상옥 슬로우시티 아니니까 이제 작년에도 오고 애들 오늘 또 왔는데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기서 잠깐! 죽장 상옥 전통 얼음 썰매장은 휴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입장료 없이 썰매 대여료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간식거리는 물론 간단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취사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썰매 다 타시고 이제 몸 좀 녹이시려고 들어오셨나 봐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네. 아니, 어떠세요? 이곳이 좀 다른 점보다 많이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네네, 오늘 처음 왔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애들도 좋아하고 아빠도 같이 이제 엄마 아빠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동네에서 썰매 타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번 타봤는데요. 재밌어요! 뭐니뭐니 해도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와서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시면 어떠세요?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요. 네네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지 알 수 있게 돼서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 때문에 오셨지만 우리 아버님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맨날 눈썰매장 가잖아요. 뭐 눈썰매장 나름대로 뭐 이렇게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얼음 빙판이다 보니까 더 잘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추위는 저 멀리 달아나 있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아 뭘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망설이지 말고 이번 주말에는 죽장 얼음 썰매장으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겨울철에는요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체내에 비타민 D 흡수를 도와서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춥다고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따뜻한 옷자리 받고 나오셔서 야외 활동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게 인기를 누렸던 버스커의 노래 덕분인지 여수 밤바다는 어느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밤바다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또한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는 세계 4대 미항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여수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여수 빛놀이야 축제가 1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여수 거북선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점등 시간은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친환경 고효율 조명시설인 LED를 활용한 조형물을 선보입니다. 돌산공원에는 수목과 동물 등을 형상화한 온세상 동물원이 준비되어 있으며 진남 관게이트, 하늘빛 등 신규 조형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돌산도와 육지를 잇는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보는 야경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탄성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불빛의 색이 팔색조처럼 변하는 돌산대교를 느낄 수 있으며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 포토존, 썰매를 끄는 사슴 포토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이 아름다운 여수를 넘어 빛이 함께하는 여수 빛놀이야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름이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겨울에도 인기인데요. 화려한 빛축제로 해변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해운대 사랑희망 빛축제가 1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구남로와 해운대 시장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840m 구간의 사랑의 길, 희망의 길, 신년의 종, 행복의 문을 주제로 한 30여 개의 대형 경관 조형물을 준비했습니다. 오색 빛깔의 조명이 설치된 조형물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과 부산 시민들이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셀카 콘테스트가 펼쳐지며 새해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붙이는 을미년 청양 게시판도 마련돼 있습니다. 빛과 낭만을 더해 눈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해운대 사랑희망 빛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푸른색과 인연이 많습니다. 청양의 해이기도 하고요. 패션업계의 키워드 또한 푸른색, 블루라고 하네요. 푸른색은 신뢰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색이라 타인과의 교류를 할 때 특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특별한 모임에 나가실 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블루룩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